9월 11일 월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또 중국에서 황사가 몰려왔습니다. 하루 종일요. 눈도 따갑고 목도 따가웠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 구구절이 무사히 넘어갔지만은 김정은은 이 핵무기 ICBM을 만들었다고 축하연을 열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이제 깜짝 놀랄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비협조할 때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라고 중국 측에 통보했다라고 미국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요청할 때는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언론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미니 핵무기로 기울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이거는 미국의 폴리티코라고 정치 전문지입니다. 미국은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적인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술 핵무기는 미군에 더 많은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핵 억지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의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대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는 북한보다 중국에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 한국과 일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핵으로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을 경고하면서 원유, 금수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에 미온적인 중국을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미국이 역으로 흔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뉴스 브리핑에서 수도 없이 트럼프가 유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 전술핵 재배치, 저는 전략핵이라고 했습니다. 전략핵 재배치나 독자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이것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카드가 등장하게 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외통수에 몰린 거죠. 원유를 검수하게 되면 북중 간의 관계가 그야말로 깨어지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 북한이 완전히 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되며, 만약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끌어낼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가장 꺼리는 나라가 대만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중국 아래 대만을 지금 흡수 통일하려고 홍콩처럼 중국이 압박을 넣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자연히 대만도 핵무장을 따라서 하게 되는 이런 도미노 수순으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중국의 입장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한국의 야권이나 보수 진영에서 독자적인 핵 개발과 전략핵 재배치를 주장한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M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이 원유, 금수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막지 않겠다라는 뜻을 중국 측에 밝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미국의 고위층의 이야기도 소개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청와대는 미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이후에 어제 오후의 반응으로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 살다요. 이런 작자들이 이 시점에 청와대에 앉아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럼 송영무가 얼마 전에 미국의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슬쩍 언급한 것은 장난으로 언급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백악관의 트럼프의 대북 핵 해결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의 백악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핵 개발도 하나의 안으로 강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제 방송에서 몇 달 전부터 이것만이 대안이다. 나머지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핵 대 핵으로 맞서면서 장기 지구전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미국 측의 제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측이 작년 10월 달에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요구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한국에 이 당시 작년 10월 미국을 방문했던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NSC 선임 보좌관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은 박근혜 정부였고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선임 보좌관은 핵 없는 세계 기조에 따라 한국 조 차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7일 방미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이 그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은 한국 측에서 비공개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한미 양국이 물밑에서는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핵에 대응하는 주요한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은요, 한때 한 900개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 200개 있던 것을 91년 12월에 동서냉전이 깨지고 난 이후에 그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전술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NPT 가입을 이야기를 했지요. 자, 전술핵 재배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미국 본토나 나토에 있는 이 전술핵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핵무기의 종류로는 B-61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전략 핵무기를 이야기하고 한국이나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것은 전술 핵무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이번에 개발했다라는 수소폭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보다도 10배 이상 강력하다는 그 폭탄은 전략 핵무기입니다. 전략 핵무기는 국가 차원의 전쟁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핵무기로 통상 적국의 경제나 산업 기반 또는 주요 도시 등을 완전히 붕괴시킬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ICBM이나 SLBM에 장착하려고 한다라는 무기는 전략 핵무기입니다. 전술 핵무기는 위력이 또 사정거리에서 이보다는 소규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을 상대로 이렇게 쓰는 핵폭탄,
핵미사일, 핵지뢰, 핵배낭 등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이 핵무기로 대치할 때 구소련 시절에 전략 핵무기에 해당되지 않는 핵무기들을 모두 다 전술 핵무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58년에 어네스토 존 지대지 미사일과 핵지뢰 등 5가지 종류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더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던 군산 공군기지에는 200기가 넘는 핵탄두 발사용 포와 144기의 지대공 미사일, 50기의 핵지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에 넣어서 발사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그리고 비행기에 실어서 이렇게 투하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대규모 남침이 휴전선에서 시작될 때 북한의 전차 부대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핵지뢰 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 인근 도봉산 탄약창에는 미국 핵무기 저장소가 운영되었었습니다. 90년대 초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해외 배치 전술 핵무기 파괴 및 감축 협정을 맺으면서 이 91년 11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요. 이때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미국과 당시 소련이 이 무기들을 다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있는 것도 해체할 바에야 비핵화 선언을 해서 그럴싸하게 빼내자라는 어떤 방법을 갖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나토, 그러니까 유럽의 나토 가입국인 터키와 이탈리아 등에는 B-61 등 60여 기씩의 전술핵이 있고요. 이탈리아하고 터키예요. 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5나라에 200기에 가까운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핵무기들은 자기 나라에 있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워싱턴에서 날아오는 이 메시지를 입력을 해야 발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게 된 전술 핵무기는 나토 공군 기지에 넘어가서 공군 기지에서 핵무기를 실은 공군 전폭기들이 발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에 돌입됩니다. 그렇지만 나토는 자국에 있는 전술 핵무기에 대한 정보, 또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 또 쓸 수 있는 훈련 등을 통해서 사실상 무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 전술 핵무기들이 있을 때 이 전술 핵무기들을 한국은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술 핵무기가 맞을 것이다, 내지는 여기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정보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전부 공유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허리케인, 즉 미국 지금 플로리다를 덮치고 있는 역대 최고의 허리케인 대책회의에서 북핵이 미국 아닌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범위한 옵션이 연구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전부 다 핵의 독자 개발 허용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미국 워싱턴 정가에 지금 퍼지고 있는 지배적인 이야기는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다른 한쪽은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요청할 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대만까지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핵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요청할 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한 것이 제가 한국에서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독자 핵 개발이나 전략 핵 재배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야, 그리고 미국에다가 떠들어야 미국이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 그리고 일본에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하고
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요, 이 문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꾸 전술핵 재배치만을 이야기하는데 독자 핵개발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북한의 핵이 전략 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술핵 떠나서 전략 핵 배치를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일단 오늘 있을지 모르는 중국의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동참, 즉 석유 검수 등을 위해서 이런 카드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만은, 말이라는 것은 일단 내뱉고 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았어요. 이 북한과의 미국과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타협이 아니라 핵 대 핵으로서 이 강대강 대치를 통한 지구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상의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정도의 더 높은 강도로 한국에서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러지 않으니 한국의 보수 진영과 야당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